안녕하세요. 1년 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저는 1년 동안 이사도 하고 살도 좀 찌고 나름 잘 지냈습니다. 방이 많이 비어 있어서 마이크가 조금 울릴 수도 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복귀 기념으로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 하나, 그리고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 하나, 이렇게 두 가지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겪었던 역대급으로 소름 돋는 꿈 이야기, 그리고 충청도의 한 지역에서 일어난 기묘한 이야기.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제가 직접 꾼 정말 무서운 꿈 이야기입니다. 때는 코로나가 한창 기승이던 시기였습니다. 시국이 시국인지라 세상 분위기가 어수선했고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도 많았죠. 저 역시 그 시기에는 대학교와 새벽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었죠. 어느 날 제가 집에서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 저는 대학교 영어 강의를 듣고 있었습니다. 원어민 교수님이 수업을 하고 계셨고 저희 수업은 영어만 사용할 수 있었죠. 교수님도 한국어를 잘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수업을 듣고 있던 중에 갑자기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 거예요. 가슴이 답답해지고 이대로 있으면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수님께 가서 짧은 영어로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제 영어가 서툴러서 원어민 교수님께서는 제 말을 잘 알아듣지 못했죠.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교실 문을 박차고 나와 닥치는 대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달리다 보니까 낡은 5층짜리 건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 건물 3층에는 정신병원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저기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곧장 3층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 구조는 입구로 들어가면 바로 대기실이 있고 아치형 문을 지나면 접수 카운터, 그 뒤로는 상담이 이루어지는 진료실이 있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아치형 문을 지나서 곧장 카운터에 있는 간호사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제 증상을 설명했죠. 그러자 간호사는 설문지 같은 종이를 하나 건네주었어요. 그 순간 저는 꿈에서 깼습니다. 그런데 다시 눈을 떠보니 저는 또 다시 같은 강의실에서 같은 영어 수업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저는 방금 꿈을 꿨다라는 걸 인식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다시 숨이 막히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다시 교수님께 가서 이 설명을 했고 저는 다시 문을 박차고 나와 닥치는 대로 달렸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5층 건물 3층 병원으로 들어갔어요. 대기실을 지나 간호사 앞에 섰고 간호사는 저에게 다시 설문지 같은 종이를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그 답을 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이 장면 방금 꿈에서 본 장면인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꿈에서 이건 꿈이야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 들어보셨나요? 영화 인셉션에서도 그런 설명이 나오죠. 저도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꿈속에서는 전혀 소용이 없었어요. 저는 결국 간호사에게 말해버렸습니다. 저 이거 꿈에서 본 것 같아요. 이거 꿈 아니죠? 그 순간 주변의 모든 소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기실에 있던 사람들, 의사, 환자들, 간호사 모두가 아무 표정 없이 사백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간호사 얼굴을 봤더니 얼굴이 이런 식으로 기괴하게 일그러져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 무서웠죠. 그래서 바로 아닌가? 착각인가? 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연기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는 건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대로 저를 아무 소리 없이, 아무 소음 없이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저는 결국 그 병원에 뛰쳐나와 계단을 미친 듯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건물은 낡은 건물이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없었거든요. 그 계단은 중앙이 뚫려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렇게 미친 듯이 계단을 뛰어내려가고 있는데 아무리 내려가도 1층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분명 3층이었는데 한 10개 층은 내려간 것 같은데도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번뜩 이건 뛰어내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깨지 못한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자마자 저는 그 뚫려있는 중앙으로 몸을 내던졌습니다. 그렇게 바닥에 머리가 부딪히면서 저는 꿈에서 깨어났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그 병원 앞 복도에서 제가 깨어난 거예요. 근데 하나 달라진 점이 있었어요. 그 병원이 정신병원이 아니라 치과였던 겁니다. 저는 곧장 그 치과로 들어가서 의사 선생님의 바지크랭이를 잡고 주저앉아 울면서 말했습니다. 너무 무서웠다고, 너무 무서운 꿈을 꿨다고.
그런데 딱 거기까지만 했어야 됐는데 제가 바보같이 또 실수를 합니다. 이건 꿈 아니죠. 이건 꿈 아니죠. 그 순간 어디선가 튀어나온지 모를 사람들이 순식간에 다가와서 저를 원으로 둘러싸고 저를 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저에게 욕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심한 욕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얼굴이 아까 그 간호사의 얼굴인 겁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제가 붙잡고 있던 선생님이 딱 한마디 했습니다. 그만해. 그 순간 저는 진짜로 꿈에서 깨어날 수 있었어요. 여기까지가 제가 직접 꾼 역대급으로 무서운 꿈의 내용입니다. 어떠한 과장도 없이 그대로의 내용을 들려드렸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다만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무서운 꿈을 꾼 경험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제보를 해주시면 제가 오늘처럼 그 꿈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장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코로나 이전 제가 20대 초반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저희는 한 사람일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때는 종강 이후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짐을 싸고 버스를 기다리고 기차역으로 향하던 시기였어요. 전체적으로 조금 분주한 분위기였죠. 먼저 저의 동기 오빠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저희 동기 오빠는 친구들과 집에 가기 전에 잠깐 족구를 하다가 오후 2시쯤 각자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해산했습니다. 그 오빠는 학교에서는 조금 떨어진 논밭 사이에 있는 원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가격이 저렴했기 때문이었죠. 그 원룸으로 가려면 놀이터를 하나 지나고 골목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놀이터를 지나던 중 그네에 앉아있는 누군가를 봤다고 합니다. 우비를 입고 있었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오빠는 그냥 남잔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놀이터를 지나자마자 그 사람이 그네에 내려 따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가는 길이 같겠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조금 빠르게 걸으면 그 사람도 빨리 걷고 천천히 걸으면 똑같이 속도를 낮췄다고 합니다. 그렇게 조금 이상함을 느낀 오빠는 살짝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사람이 칼을 들고 쫓아오고 있다는 것을 본 겁니다. 오빠는 놀라서 있는 힘껏 뛰기 시작했고 그 사람도 똑같이 뛰었습니다. 이대로 집에 가면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에 바로 원룸으로 들어가지 않고 골목을 계속해서 돌았대요. 그러던 중 앞쪽 골목에서 한 아주머니가 나오셨고 그 사람이 나타나자 칼을 들고 쫓아오던 사람은 반대 방향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제서야 오빠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곧바로 동기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조심하라는 연락을 남겼습니다. 이번엔 저희 동기 언니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학교에서 약 15분 떨어진 곳에 원룸촌이 하나 있었고 거기에서 또 10분 15분 정도 떨어진 곳 육교를 지나가면 또 다른 원룸촌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가격은 저렴했지만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선배들도 그쪽에는 살지 말라고 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저의 동기 언니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그 육교 쪽의 원룸에 살고 있었죠. 어느 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어디선가 저기요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주변을 둘러봤지만 누가 부르는지를 모르겠더랍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저기요 이렇게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을 보니 근처 모텔 창문에서 한 여자가 언니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놀라서 네? 저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여자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떨어지면 받아주실래요? 언니는 너무 놀라서 자기도 모르게 아니요 하고 집으로 곧장 뛰어갔습니다. 그 순간 그 여자가 깔깔깔깔 웃더니 너 거기 사는구나!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언니는 너무 무서워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불도 켜지 못하고 숨을 죽인 채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언니는 휴학을 했죠. 그 이후에 방학이 되었고 저희 학과 특성상 남아서 공연을 하는 학생들도 있었는데 다른 동기 언니가 공연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학교에 남아있다가 우연히 그 모텔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구급차와 경찰차가 여러 대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희는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아, 역시 그쪽은 위험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학과 남학생이 겪은 이야기입니다. 그 남학생은 평소 친구들이 집에 잘 놀러 왔기 때문에 문을 잘 잠그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비 오는 날이었어요.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이상한 기척이 느껴지는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어떤 여자가 비에 흠뻑 젖은 채 거실을 돌아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깜짝 놀란 남학생은 신발도 신지 못한 채 그대로 집 밖으로 도망 나갔습니다. 시점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으로 넘어갑니다. 같은 날, 똑같이 비가 오는 날, 편의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맨발인 남자가 급하게 뛰어가는 걸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우비를 입은 여자가 편의점에 들어왔습니다. 그 여자는 근처에 있는 신문지 같은 종이에 빨간 색깔 펜으로 희죽희죽 웃으면서 뭔가를 계속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적더니 편의점 안을 막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창고로 들어가 대걸레를 가지고 나왔죠. 자기가 지나간 자리를 직접 닦고 그대로 나갔다고 합니다. 여자가 나간 뒤 아르바이트생은 신문을 확인해 봤는데 그 안에는 도와주세요. 누가 계속 저를 쫓아와요. 경찰에 신고 좀 해주세요.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분명히 깔깔 웃으면서 희죽희죽 웃으면서 적었던 내용이었죠. 웃으면서 적기에는 너무 이상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후배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제 후배는 비교적 안전한 원룸촌에 있는 건물 3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후배에게는 신기가 있는 친구가 있었대요. 어느 날 그 신기가 있는 친구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오늘 잘 때 문단속 잘해? 창문 꼭 잠그고 자. 3층이라 별일 없다고 생각해서 평소에 창문을 잘 열어두고 자는 편이었죠. 그래도 찝찝한 마음에 그날은 문과 창문을 잘 잠그고 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날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이 무사히 잘 지나갔죠.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같은 건물 2층에 또 다른 후배가 살고 있었는데 밤에 자다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이상한 소리는 창문에서 나고 있었죠. 그렇게 창문을 쳐다보니 어떤 여자가 창문에 매달린 채 칼로 창문을 긁고 있었죠. 아마 그 신기가 있는 친구가 느꼈던 게 이 일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제 주변 사람들에게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한 사람의 짓이었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사건이었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2, 3년에 걸쳐 이어졌던 일들이었기 때문에 같은 사람일 거라고 추측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이후로는 비슷한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고 저희는 그 사람이 어딘가로 사라졌거나 혹은 어떤 일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복귀 기념으로 색다르게 직접 그리고 간접적으로 겪은 이야기들을 들려드렸는데 재밌으셨나요? 여러분은 이 모든 일이 정말 한 사람의 짓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런 비슷한 일들을 겪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다음 영상은 다시 사건 사고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